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코암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플러싱을 나왔습니다. 오늘 길거리를 촬영을 하면서 보면은요, 과거의 길거리가 아니라 또 셧다운 초기에 그런 길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셧다운이 해제가 되는, 모든 것이 오픈이 되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처한 플러싱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현재의 이 뉴욕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경제에 대한 상황은 우리들에게 헛된 희망을 덜 갖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불을 공짜로 받는다, 융자를 진행을 한다, 빨리 신청을 하라, 뭐 PPP 론이다, 뭐 ABC 론이다, 또 SBA 뭐 그런 융자 같은 것이 있는데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정말이지 많은 소식통과 유튜버들의, 또 변호사와 또 회계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맞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분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용자라든가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것은 정책이 나왔다 얘기지, 그런 얘기가 확실히 결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소식통의 어떤 기사 내용의 타이틀을 보면은요, 만불, 뭐 5,000불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이 그곳에 고정으로 꽂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다가 나도 많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는 그런 얘기를 전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다는 것도 실업자가 아닌 케이스도 있고, 실업자라도 또는 실직자라도 신청을 했을 경우에 디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확실한 것은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우리들이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정부 측에서 이 모든 비즈니스를 셧다운 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장이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으라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지금 처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이러스는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국가에서도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국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만성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일을 안 나온다. 왜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돈이 나오니까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업주가 불러도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나쁜 면으로만 볼 수는 없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이 챙겨야 될 것은, 그 팩트는 이 사회가 빨리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점이나 음식점은 테이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도 조금씩 영업을 할 수 있겠지만, 옷가게라든가 무슨 미장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닫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게가 점점 폐업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소리를 하느냐고요? 경기 부양책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버틸 수 있도록끔 나라에서는 1차뿐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경제 부양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현재 1차 경기 부양책으로 1200불씩 주고 있습니다만은 1200불, 2400불을 받고도 그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그나마 1차도 제대로 다 받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로 최대한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게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크레딧 카드라든가 각종 비를 내는데 연체료 같은 것들도 웨이버를 해주면서 면제를 해주느냐,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레이 차지를 내고 있으며 연체료를 내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 한 번 안 내면은 보통 39불, 29불 뭐 이런 식으로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돈은 떨어졌고 그동안에 버티는 것은 크레딧 카드로 버텨 있는데 그 많은 연체료와 이자가 눈덩이처럼 뒤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에 오늘의 그 상황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면서 어떤 희망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정말이지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서로가 잘 열심히 다하여서 어서 깨치고 이것을 나아가서 사회적 정상화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요. 그분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가게 렌트비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못 내면서 벌써 3, 4개월만 지나면 벌써 10만 불이 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얘기는 실명을 하자가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보았습니다. 밝은 이야기를 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또 다음에 유용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